안녕하세요. 일하기 싫은 어진이로 처음 찾아뵙는 첫 라이브 어진입니다. 저 라이브 처음 해서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몰로님이 아까 댓글 남겨주셨었는데 그 라이브 오실 거라고.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슬지님. 반가워요. 라이브는 제가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간단하게 네. 토크를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저 1년 만에 첫 라이브 하는데요. 원래 제가 지금 이름을 아무도 모르게 2번이나 바꾼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저희가 트로스트 TV로 시작을 했었어요. 여러분, 찐 구독자라면 트로스트가 뭔지 아시겠죠? 네, 트로스트는 그 심리상담 서비스? 우리 정신건강 케어하는 서비스인데, 이제 그걸 트로스트 TV로 시작을 했다가 여러분들하고 좀 더 제 진솔한 이야기 같이 나누고 싶어서 어진의 온토크로 변경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새로 이제 일하기 싫은 어진이, 네, 일하기 싫은 어진이, 제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모습 그 유튜브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서 네, 여러분하고 처음 라이브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해보면 네. 기존의 채널은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아니, 제가 어제 이제 일하기 싫은 어진이로 1화가 처음 나갔는데 기존 컨텐츠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거예요. 아니, 근데 기존 컨텐츠를 찍었을 땐 아무도 댓글을 달아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되게 처음 댓글을 단다고 하시면서 찐 팬이었다고, 이제 기존 컨텐츠도 좀 방향 괜찮았는데 왜 바꾼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좀 이렇게 좀 허걱했어요, 사실은. 좋아하셨는데 내가 너무 함부로 바꿨나? 이 생각도 들었고 그랬는데, 일단 기존 컨텐츠는 기존에 하던 대로 이렇게 심리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어떤 마음의 어려움들이나 뭐 좋은 얘기들, 이런 거, 이별이나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이렇게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일하기 싫은 어진이는 뭐라 그러지? 제가 우울증을 많이, 여러분들과 1년 내내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극복을 하고 이제 또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도 잘 보여드리고 싶고, 좀 뭐랄까, 제가 너무 유튜브에서 옳은 얘기, 바른 얘기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제 진심인데 그렇지 않은 어진이도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감이 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일하기 싫은 어진이라고 채널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솔지님이 네. 어제 거 너무 재밌었대요. 솔지님, 어제 거 재밌으셨나요? 뭐가 재밌으셨죠? 어떤 부분이 재밌으셨는지 잘 알려주시면 반영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현님, 어제 일하기 싫은 어진이 봤다고. 어떠셨어요? 저 근데 사실 웃기려고 찍은 영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가는 삶이 약간 저희 회사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또 선택한 것들이 그렇게 평범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저희 대표님 보셨겠지만 악동 같으셨다고? 네, 좀 그런 얄밉고 그런 좀 찾아보기 힘든 대표 캐릭터 같은 분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 이렇게 유튜브 찍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제가 웃기려고 찍은 게 아니고 저는 웃길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좀 진솔한 모습들을 담아내 보려고 했고, 일하기 싫은 거는 근데 그거는 진짜였어요. 그 대표님이 구독자와 조회수에 대한 압박을 너무 심하게 주시는 바람에 저는 기존 채널을 좀 유지를 하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저도 찐팬인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대표님이 너무 저 만날 때마다 뭐 유튜브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긴 되게 잘 찍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없앨 생각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을 한번 들어야겠다 이런 다음에 네, 하게 되었고요. 대표님이랑 얘기하는 제 표정이 제일 웃겼다고. 네. 근데 저 그 컨텐츠 보고 솔직히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제가 평소에 대표님을 그렇게 안 좋은 눈빛으로 보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하겠다. 동료에게 너무 그렇게 안 좋은 시선을 던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게 딜레이가 약간 있네요. 대표님 때문에 일하기 싫은 거냐 솔지님이 물어봐 주셨는데 네. 대표님이 일을 그렇게 막 하고 싶게 만드는 타입까지는 아니세요. 네. 새로운 시도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냐고 몰로님이 물어봐 주셨는데, 네. 일단은 이렇게 라이브를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라이브를 계속 이렇게 해나가면서 좀 여러분하고 그동안 못했던 소통 같은 거, 네. 그동안 여러분들이 댓글로도 막 연애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삶에 대해서도 심리 상담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질문들이라 그런 걸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일일이 다 달지 못했었는데 그런 것들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라이브 계속 해나갈 예정이고요. 일하기 싫은 어진이가 시도하는 어제와 같은 그런 콘텐츠에서는 저한테 자꾸 미션을 주실 거래요. 제가 이제 좀 정적으로 늘 재미없이 살아가는 그런 타입의 인간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행복하게 살려면, 조금 더 에너지 넘치게 살려면 어떤 활동들을 해보면 좋을까, 저를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셔서 저한테 그때그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행복해지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해 나가면서 뭐 우울함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얼마나 더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저건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같이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제 얼굴이 잘 보이네요. 약간 스포를 하자면 저번에는 회사 내에서 좀 이렇게 회의하는데 제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미션을 저에게 주신 컨텐츠도 있었고요. 오늘은 저보고 막 뭘 배워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이런 자극이 없으면은 좀 살던 대로 사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해봐라, 뭐 도전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저도 부담스러운데 이게 싫지까지는 않아가지고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댓글이 난 몰라. 임진미님 안녕하십니까. 무드등은 회사에 있는 헤이 제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버섯이에요. 저를 보고 웃으시는. 네, 기훈님 와인 드시면서 해도 좋을 것 같다고. 네, 저 와인 좋아하는데 근데 그 와인 먹으면서 하면은 좀 뭐라 그러지? 이렇게 주정뱅이 같을까봐. 그런데 여기 망가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와인 먹으면 잘 망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술 좋아해서 술 먹고 방송해도 되나요? 네. 예니정님 안녕하세요. 현미님 안녕하세요.
댓글을 잘 안 남겨주셨었는데 라이브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형준 김님, 대표님 약간 좀 그쵸? 캐릭터 있으시죠? 혼내러 와주시면 좋고요. 저 와인 언제부터 좋아했냐면 저 진짜 20살? 19살? 이때부터 편의점에 우리나라의 편의점에 와인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편의점의 모든 전 재산을 기부했어요. 왜 와인을 마시느냐, 와인 맛을 알아서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혼자 혼술을 하는데 소주 깔 수가 없어가지고 와인을 먹기 시작해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 호호님 여기 부산인데 비가 많이 온다고. 지금 서울은 비 안 오죠? 서울은 비가 온다 하고 안 오고 있는데 남부지방에 되게 비가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주량이 얼마예요? 네, 주량 정확합니다. 제가 또 주량을 넘지를 않아요. 와인 한 병에 맥주 한 캔 4분의 1 마시면 4분의 3 마시면 4분의 1을 꼭 남기고 자는 버릇이 있어서 아주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와인 말고 좋아하는 주류는 주류는 거의 다 가리지 않고 먹는 편이고요. 혼술 때문에 와인을 마시는 거지 사람들과 같이 할 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을 마십니다. 안녕하세요 서리님. 저도 라이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약간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저녁 식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퇴근을 시켜주지 않아서요. 솔지님, 안주는 저는 치킨에 와인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 최애가 있어요. 제 소울푸드. KFC 핫 크리스피 치킨 퍽퍽살에 방울토마토 그거 2개, 약간 싸구려 와인. 이거 먹으면 이렇게 딱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생일이지. 생일이에요. 와, 라이브 자연스럽다고 하시는데 진짜 제 속이 얼마나 떨리는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재밌다 이거 근데. 와, 고양이님 안녕하세요. 뭐야, 우리 팀원 아니지. 고양이님 정말 위로받으신 건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편에서 위로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현님 와인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되게 싸고 괜찮은 와인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오늘 만약에 다현님이 지금 8시 15분에 이제 집에 가시면서 편의점에서 와인을 하나 골라서 가시겠다. 그러면 CU에서 9,900원짜리 푸두라는 와인을 사가시면은 그냥 가성비는 괜찮습니다. CU예요. 약간 아기 사슴 같은 푸두가 뭐지? 그런 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유튜브 라이브 주제는 뭐예요? 오늘 라이브 주제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들어갈 건데요. 일단 일하기 싫은 어진이 채널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라이브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짱구님! 안녕하세요. 짱구님 댓글 되게 많이 남겨주셨었잖아요. K장려판에서 많은 위안 받으셨다고, 보고 나서 많이 우셨다고. 근데 진짜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저 고양이님이랑. 되게 신기하네요. 저도 K장려편 찍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었다니까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으셨을 것 같고, 좀 K장녀가 어떻게 보면은 그 편이 저랑 이제 저 동료 한솔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저도 예상하지 못하게 눈물이 났던 편이거든요. 그렇게까지 내가 장녀 하면서 큰 게 아닌데 내 마음이 되게 갑자기 좀 뭉클하다 이런 감정이 들었었는데, 아마 고양이님도 좀 평소에는 꺼내놓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 건드려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솔지님, 어진님은 유튜브 찍은 것 중에 어떤 편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물론 조회수 높은 편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별 후유증 영상을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제가 그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놈의 이별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오랜 시간을 힘들어 했는데, 오, 이게 이렇게 보답이 되는구나. 이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공감이 되는구나 하고 좀 많이 놀랐었던 것 같아요. 파이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댓글 다 읽고요. 초창기에는 댓글에 되게 열심히 댓글을 많이 달았었어요. 막 이만큼. 그리고 처음에는 저한테 메일도 따로 보내주셨던 구독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하나 마음을 쓰면서 다 댓글을 달았었는데, 지금은 읽고 이거 언제 컨텐츠로 만들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댓글을 한 번은 달다가 3시간인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시간에 컨텐츠를 하나 더 찍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댓글들이 굉장히 되게 자세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하고도 얘기를 하고 싶고, 라이브에서 이렇게 말로 해야지 좀 알 수 있겠다 싶은 것도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편하십니다. 네. 근데 지금도 댓글은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부심해요. 네. 그놈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놈 맞아요, 사실. 고양이님이 제외하는 법이라는 영상 보고 이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정말 너무 제가 원했던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서 그 이별 후유증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든데, 이게 사랑이 맞나?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벗어나기가 쉬웠던 것 같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다. 톨로님, 구독자에게 진심이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3,000명 구독자한테 진짜 찐 진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물로님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진의 온토크로 바꾼 이유도 제가 정말 느낀 거, 제가 우울증이랑 정말 친구, 막 10몇 년간 우울증과 왔다 갔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되게 세밀한 감정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가 왜 없지? 우울증은 그렇게 맨날 뭐 극복하는 방법,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거 말고도 우울증이 주는 굉장히 사소하고 뭔가 짜금짜금한 에피소드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우울함이나 어떤 외로움이나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삶은 또 다른 유튜버들이 전하는 삶과 또 다른 어떤 맥락이 있는 삶일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가 되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처음에는 우울증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저도 우울증인데 내가 볼 유튜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우울증도 언젠가 극복을 하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한 30살이 됐을 때쯤에 처음으로 이 차도를 건너다가 뭐야, 이러다 죽으면 큰일 나겠는데 하는 감정을 제가 처음 느꼈다고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 내가 살고 싶나? 이런 생각을 약간 깜짝 놀라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진이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삶에 대해서 이제 죽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한 어진이가 아무튼 뭔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우울증 얘기만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몰로님 응원 감사드리고요. 짱구님, 네, 일상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톨로님, 지금 사랑하는 분이 있느냐? 있을까요? 고양이님, 사연 방송하는 거 저 늘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연 그때그때 받아서 실시간으로 같이 이야기 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냥 가공되지 않은 제가 느끼는 요즘의 고민, 요즘의 일상에 대해서 그냥 터놓으면 그게 또 제 사연이잖아요. 여러분이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호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저번에 댓글 달아주셔서 저도 너무 반가웠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별이님. 그쵸. 저도 최근에 소금이라는 이제 강아지를 입양을 하게 되면서 이 상실의 슬픔이란 얼마나 크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낄 수 있는 상실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14년간 함께했던 가족인 강아지가 떠나갔다면 당연히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고, 그런 친구에게 상담이나 그런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권해주실 수 있는 친구라면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능님, 언제 우울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우울증을 인지하게 된 건 굉장히 나중이었거든요. 저는 내가 그때 우울증이었었구나 하고 인지를 하게 된 건 20살 이후였어요.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맨 처음 우울증은 난 언제 시작됐지? 난 언제부터 우울했을까? 그 뿌리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순간은 9살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해소되지 않은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우울로 번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9살이요? 하고 되게 놀라시는데,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순간 나는 죽고 싶다, 난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느꼈던 게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게 9살이거든요. 그리고 10살 그런 고층에 올라가면은 늘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어린이였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너무 우울증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지는 그렇게 돌아가 보면은 그럴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겠지만 나는 우울의 뿌리를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은 하고요. 소통하는 느낌이 좋다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 우울증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다고 하니까 되게 기쁜 마음이기도 하고 좀 짠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 유튜브에 처음 댓글을 남겨주셨던 분들 보면은 굉장히 어디에도 말할 수 없고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울이라는 거는 어떤 계기에서부터 뿅 하고 시작돼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뿅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 감정이나 증상이 우울증이라는 어떤 병의 영역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데요. 우울증이라는 건 이미 내가 이제 내 스스로 뭔가를 컨트롤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늘 강조했다시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게 우울증과 우울감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우울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과 이제 여자친구가 우울증 때문에 헤어졌다 등등 그런 우울증으로 인해서 지금 힘들거나 힘들어하는 지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울감이라면은 같이 기분 전환해주고 나도 나 스스로를 기분 전환하게 만들어주고 등등 이제 우리가 조금 일상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범위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우울증이다 이렇게 간다면 치료보다 더 시급한 도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시고 자기 스스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은혜님. 오랜만입니다. 네, 몰로님께서 이런 경우도 진짜 있겠네요. 정말 예전에 상담사 선생님하고 되게 오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으셨는데 어느 순간 그 선생님이 나한테 더 이상 힘이 되지 않는 거를 느낀다. 되게 쓸쓸하시겠다. 다른 상담사를 찾아가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상담사 선생님과 몰로님이 나누었던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그 상담사 선생님도 지금 이렇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전문가로서 되게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한 감정을 상담사 선생님과 충분히 나누시고 종결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그 상담사 선생님이 없음으로 인한 상실감도 몰로님이 조금 천천히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새로운 사람한테 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어떻게 살았고요, 저희 가족 관계도는 이렇고요, 저는 저번 상담에서 이렇게 저렇고요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지금은 피곤하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다녀본 상담센터, 만나본 상담사 이렇게 총 합치면 한 20명은 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도 옛날에서 바뀌었고 내가 그 예전 상담으로 인해서 깨달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뽑아낼 수 있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부담감은 안 가져셨으면 좋겠다고 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최근에도 상담 다시 시작했는데 거기서는 이거는 옛날에 다 얘기했던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짱구님이 웅변학원 같은 거 다녔냐고 물어보셨는데 여기 진지한 질문이라면 다니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재밌는 에피소드, 상담에 대한 재밌는 에피소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 에피소드인가? 요즘 저는 상담을 미술 치료를 최근에 받았었거든요. 근데 미술 치료 받은 이유가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받은 것도 있었어요. 제가 아까 웅변학원 다니냐고 하시는데 저는 말을 하면은 선생님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이런가? 하고 제가 먼저 이렇게 결론을 막 내요. 응? 그래서 좀 그런 말로 하는 게 너무 지겹고 그래가지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하려고 미술치료 받았었는데 제가 거기서 그 HTP 검사, 그러니까 집, 사람, 나무를 그리는 게 있었어요. 집, 사람, 나무를 그렸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가 나무를 굉장히 아주 작고 아주 나뭇잎 하나가 요만큼 걸쳐져 있는 진짜 요만한 화분을 그렸거든요. 선생님 이게 나뭇잎이에요. 그래서 나무라고 그랬더니 이거는 내면의 성숙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내면의 자아, 내적 자아. 내 내적 자아는 지금 나뭇잎 하나 요만큼 달려있는 굉장히 어리고 여린 이제 1살 된 나무라고. 그래서 맞다, 내가 우울증 이거 인지하고 나서부터 유튜브 한 지 딱 1년 됐는데 1년밖에 안 자란 것 같다, 나 1살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상담 받으러 가는 거 부담스러우시죠? 혼자 적극적으로 상담 시작을 제가 하게 된 건요, 처음에는 그냥 정신과, 집 앞에 있는 게 정신과여가지고 상담센터가 뭔지 몰라서 정신과를 주로 갔었고요. 그러다 뭔가 너무 내 생각하고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꾸 약만 주시고 내 얘기를 잘 안 들어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입술. 네, 상담 시작은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된 거는 25?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런 서비스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가 아니라 이런 치료가 나에게 너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네,
한 살 된 나무. 맞아요. 제 내면 나이는 한 살인데 제 실제 나이는 30대입니다. 내면 나이가 한 살이라는 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집이랑 사람 나무를 그렸는데 집이 아니었어요. 뭐 집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5살 난 애들이 그리는 것들 지붕이 있고 뭐 기반이 있고 창문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 진짜 허허 벌판 방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었고 뭐 나를 막아주는 뭐도 없었고 그냥 맨땅 하나를 그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희마리가 없는 졸라맨 같은 사람을, 물론 그림 실력이 부족해서도 있지만 걔를 그렸는데 이제 걔가 그냥 축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나무 이제 잎사귀 딱 하나 있는 그 내면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되게 외로울 것 같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 당시에 저는 최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어떤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느낌보다 조금 더 고립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일에서도 좀 슬럼프가 왔었고 그런 시기에 검사를 받았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싶고, 그 힘 없이 축 늘어져 있는 애가 그래도 선생님이 다행이라고 하신 거는 그 애가 그 나뭇잎을 보고 있어요. 그 나뭇잎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보고 그 나무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거예요. 이 나무가 나중에 내면 자아라는 걸 말해주시기 전에 이 나무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나중에. 그랬더니 그냥 아름답게 잘 클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제 몫은 다 하면서 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진님이 바라보는 스스로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별 얘기를 다 하죠? B&B 엠터님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이 엔터테인먼트 선생님, 제가 너무 처음에 유튜브 이것도 대표님 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니 막 내 스타일대로 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수업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B&B 본보 멘토님, 우리 대표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키운 제자가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애정이 넘치는 댓글창.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상에선 그게 잘 안 드러났나 봐요. 라이브를 하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은혜님. 네. 그 댁에서래. 우리 집에서 저 라이브는 이제 앞으로는 다른 분들도 퇴근을 하시고 저도 이제 집에 가서 하면 되는데, 제가 처음 라이브여가지고 좀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저 아마 오늘 라이브 저 혼자 하라고 했으면은 그냥 뭔가 잘못 올리고 술에 취해서 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일하기 싫은 어진인데 이게 좀 채널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일하기 싫은 어진이지만 유튜브도 아무튼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하기 싫은 어진이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제가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고요. 네, 은혜님 라이브 정기적으로 할 겁니다. 와주실 거죠? 정기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서리님.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본다.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진짜로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전 애인이 그런 욕구를 애정결핍으로 치부했다. 근데 이제
너는 결핍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했는데, 저는 애정 결핍인 사람으로서 애정 결핍이 있는 것이 왜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충분하게,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이 충분하게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서 결핍감이 든다. 그래서 부족해서 내가 더 사랑을 갈구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애정 결핍이 문제가 되려면 이제 관계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저 사람이 계속해서 나에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에 내 마음의 결핍을 저 사람이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잘 충족해 나가려는 시도 노력보다는 계속 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쓰인다면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서리님께서는 사랑을 받고 싶었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고, 그거 자체는 절대로 문제가 아니고, 전 남자친구분, 전 애인분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더 사랑해줄게 라는 표현 대신 너는 애정결핍이니까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단편적인 글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서리님에게 문제가 없다, 그분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엔 좀 어렵지만 애정 결핍 자체도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쓰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써요, 요즘. 가스라이팅. 근데 그 개념이 되게 어려워요. 가스라이팅은 어떤 사람이 그 심리적으로 어떤 사람을 이제 조종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좀 무력화시키고 내가 우위를 점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너는 너한테는 문제가 있어. 너는 좀 이렇게 좀 애가 좀 타고나기를 뭐 별로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연기를 너무 못하네. 잠깐만요. 가스라이팅을 제가 잘 못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그게 다 가스라이팅이다? 그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지적한다 그래서 그게 가스라이팅인 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상대방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자기에게 종속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해도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애정 결핍이지만 뭐 괜찮아, 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고 계속해서 뭐 내가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한다면 그거는 가스라이팅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좀 많이 알게 됨으로 인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게 되게 미묘한 거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고 그 폭력에 종속당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종속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그러니까 내 주관이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말이 지속적으로 그냥 더 나를 잘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건 왠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하라는 게 좋은 것 같이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그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해도 사실은 나를 잃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스라이팅 뭐 부모님이 하실 수도 있고 뭐 애인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상이 있는데, 아무튼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딱 이렇게 경계를 하고 너 뭐야? 나를 조종하지 마! 이런 식의 어떤 그걸 하고 있는 거는 되게 좋은 태도인 것 같은데, 남발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말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특히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뭐라든지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뭔가들을 주고받는 과정이 뭐야 너 나한테 지적했으니까 넌 가스라이팅의 달인이구나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데 쓰이면 안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고양이님이 가스라이팅이 안 좋은 게 모르고 당하면 이후에 만나는 사람에게도 진짜 맞는 말이에요. 나에 대한 해석을 남에게 맡기기 시작하는 순간 어마무시하게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거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얘기도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남이 설명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어진이는 착한 사람이야. 어진이는 의젓한 사람이야. 이 아이는 뭐 동생을 잘 챙기지 등등 제가 K장녀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런 말들, 남이 나를 대신 설명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내가 지금 의젓하게 살고 싶나? 등등의 나로부터 나오는 퀘스천들을 다 막는 거거든요. 맞아, 나는 의젓한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계속 의젓하게 보이려고 했던 노력들이 나에게 너무 짐이 되어서 내 심리적인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스라이팅하고는 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개념이었지만, 남이 나를 설명하게 하고 남이 나를 규정짓게 하는 것, 특히 그것이 부정적인 언행이라면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생각을 자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그 사람이 대상이 하는 말, 너는 뭐 나 없으면 안 돼, 너는 뭐 애정 결핍인 것 같아, 그런 말들이 진짠가? 뭔 소리야? 쥐가 뭘 알아? 라고 생각해 보는 거, 거기서부터 좀 이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뼈 때리는 말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내면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 상대방이 비열한 거예요.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하시는 건 절대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용어가 생겨나게 된 것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인지하기 시작하고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입으로 연습하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진님도 구독자들에게 상담하고 싶은 게 있나요? 맞죠? 많아요. 여러분, 라이브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제 일하기 싫은 어진이를 보셨잖아요. 제가 이 대표님의 요구와 저의 자아실현, 공익에 부합하는 채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술 마신 것 같네요. 짱구님, 저 아직 저녁 못 먹었어요. 가서 술 마실 거고요. 몰로님, 상담 자격증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매이기 때문에 저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되고 저랑 같이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키포키님, 네, 내면의 힘을 저랑 같이 길러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메모, 나로부터 생각하자. 네, 최유진님, 최근에 이별하고서 영상을 알게 되었다고. 최근에 이별을 하셨다면 진짜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드시겠죠. 제가 또 이별 후유증을 극복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저는 3년에서 5년까지를 이제 힘들어 왔었기 때문에 유진님께서도 이제 이 시간이 굉장히 짧게 지나가기를 진짜 바라는 마음이고, 하지만 오래 아프다고 해도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에서 써먹는 날도 오고 그냥 다 지나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라이브 언제까지 하냐는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하면요.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요? 9시까지.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게 빨리 지나간다. 9시까지 할 거예요. 네, 유진님께서 4년간의 연애였는데 상대방이 혼자서 마음 정리를 다 했다, 통보를 했다.
아직 많이 사랑하는 상태에서 이제 이별을 당하신 거죠. 일단 유진님께서 너무 막막하실 거라는 게 당연하죠. 사실 나는 계속 사랑하고 있는 상태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단절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자고 얘기를 통보를 했으면 상대방의 마음 정리가 다 끝났다는 건 아마 유진님께서 왜 그러는 거야?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등등의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번, 두 번 더 거절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리를 해나가는 제가 이별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별을 극복한 5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순차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 뭐 분노를 했다가 울었다가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수용을 해야 되는 건데 유진님 지금 느끼시는 감정 그 막막한 감정들 막 슬픈 거 분노하는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오롯이 느끼는 거를 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빨리 극복해야지. 나 쟤처럼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줘야지. 그런 마음을 억지로 먹으면 마음이 자꾸 엇나가요. 그래서 진짜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기 자신이 더 싫어지는 경험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별은 빨리 극복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상대방이 너무 매몰차게 나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같은 선상에 있고 싶어서 나도 함께 했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끝내고 싶어서 자꾸 발을 맞춰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건데요. 유진님께서 힘드신 상황이 당연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막막한 상태 그대로 시간이 가는 것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아무튼 그대로 너무너무 아파서 피하고 싶은 감정까지 그대로 느끼시는 게 가장 빠른 극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소금이 귀엽죠? 걔는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우리 소금이 보러 가야 되는데. 소금이는 지금 집에 있을 거고요. 그 소금이는 집에서 주로 자고 제가 카메라를 설치해놔서 소금이를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푸석푸석 이렇게 하고 또 자고 푸석푸석 거리고 그러는 걸 반복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네, 소금이도 나중에 라이브에 나올 수 있도록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유진님 정확하대요. 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저는 이별을 다시 하기 싫어서 누구를 사랑하는 게 너무 겁나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사랑하고 이별을 하면 쿨할 수 있으려나? 이별 후유증을 잘 극복해본 적이 있다고 해서 잘 극복한 것도 아니지. 엄청 지지부진하게 이제 온갖 거를 다 겪고 극복했다 그래서 다음 이별이 순탄할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유진님께 드린 말씀은 미래의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람은 만나면 이별을 하니까요. 네, 다들 유진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울먹울먹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울컥할 때도 있는데 제가 그 이별을 다시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주세요. 재밌어요, 여러분. 자주 만나요. 질척거려도 되나요? 우왕. 네. 역시 그 이별 주제가 핫한데요. 원래 사랑, 연애, 이별 이런 얘기는 술 한잔 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아시죠? 네, 은혜님, 어지님의 오늘의 TMI 하나 풀어달라고. 오늘 완전 생얼로 와가지고 안 씻고 와서 저희 영상 PD님이 저 보고 이러고 보셨거든요. 약간 그 무한의 눈빛이죠.
너 오늘 라이브 하는 거 몰라? 약간 이런 눈빛이죠. 어진님 안녕하세요 하고 한참 동안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 하기 전에 급하게 약간이라도 찍어 바르고 왔습니다. TMI였어요. 네. 많이 질척거릴게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저 다음 라이브 언제 할까요? 다음 라이브 다음 주? 네, 다음 주에 또 해보려고 해요. 내일 기훈님 내일. 나 내일 켰는데 기훈님 안 오면 나 혼자 진심이었을 것 같아서 차마 나갈 수가 없어요. 네, 미리 공지하고 또 라이브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라이브 주제 뭘로 할까요? 여러분 다음 라이브에서 무슨 얘기 했으면 좋겠는지도 알려주실래요? 다음 라이브를 오늘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는 이별 주제가 있었고 또 우울증 주제도 있었고 이고님 진행이 아주 좋네요. 그러면은 대표님은 라이브에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좀 라이브와 이걸 분리해야 저도 기가 살았다가 좀 죽었다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요. 유잼 대결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미리 뭐라 그러지? 그게 뭐더라? 커뮤니티에 올려서 사연 받아가지고 좀 모아서 진행하는 방식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민 상담 제가 여러분과 고민 막 시원하게 해답을 드려서라기보다는 그냥 고민은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하고 혼자 쌓아두면은 그게 진짜 아시죠? 밤에 잠들기 전에 그때 응어리가 되고 독이 돼서 내 몸속으로 퍼져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해소하고 잠들 수 있도록 그런 라이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마무리를 이게 근데 9시까지 한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좀 이래요. 아까는 되게 시간이 되게 잘 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마무리를 너무 일찍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면서 시간이 되게 1분 1분이 안 간다. 네. 제 근황도 한번 영화 추천 방송. 네. 영화 드라마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소설책 이런 것도 좋고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56분 막 이렇게 초조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아시죠? 네, 제가 좋아하는 거 맞아요. 넷플릭스 음악 스트레스 어떻게 푸는지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스트레스는 많이 풀렸어요. 지금 아까 저 오늘 회사 와서 거의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 많이 해서 좀 기분이 좋아졌고 다음에는 좀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좀 찐으로 사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한 곡. 참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제가 제주도 여행을 최근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좀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요. 루시드 폴의 사람이었네? 라는 노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좀 왜 추천드리냐면 이게 이 우울해 본 사람들이라면
정서를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런 약간 그 가난하면서도 따스운 정서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루시드 포 노래를 추천드리면서 네,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하기 싫은 어진이 다음 편도 이제 곧 올라올 거고요. 일요일에 올라오죠? 아, 금요일에 올라오는군요. 다음 주 금요일에 올라오는군요. 네. 그러면 네 제가 머쓱하네요. 여러분 오늘 첫 라이브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되게 희망을 나를 본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맘대로 하는 유튜브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